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조사는 내용이 체험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좀 두 개로 쪼개서 이번 시간에는 격조사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관계원이라는 거의 정의를 좀 알아볼 건데, 참고로 관계원이랑 조사는 같은 건데요. 관계원이 상위 항목이고 조사가 하위 항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 품사론 개관 있죠. 개론 부분의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입니다. 꼭 그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관계원의 정의는 좀 복잡해요. 첫 번째,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요. 그 다음 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 강의를 준비를 할 때 어떠한 개념의 정의가 있으면 정의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의가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 관계의 정의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어떠한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주 암기를 막 진짜 막 꼼꼼하게 한다는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정의들이 각각 어떠한 내용이랑 연결되는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자립성이 있는 말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자립성이 있는 말은요, 크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체원들은 다 자립성이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에서 자립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름 뭐니? 이승우. 자립성이 있죠. 그 다음에 너 그 사람 좋아하니?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그 사람 좋아해, 저 사람 좋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너 사과 몇 개 먹었어? 이렇게 했을 때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즉 이런 식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는요,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립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사과 얼마큼 먹었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이가 부사잖아요. 부사도 자립성이 있는데 이렇게 자립성이 있는 부사 뒤에도 이거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는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 모양이 바뀌는 말들인데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승우가 그것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요, 승우라는 명사 뒤에 지금은 가라는 조사가 붙었고요. 그것이라는 대명사 뒤에 의라는 조사, 하나라는 수사 뒤에 를이라는 조사가 붙어있죠. 여기 밑줄이 잘못되어 있네요. 어이쿠, 싫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사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잘도 가르친다. 에서 잘이라는 말이 부사고 도가 조사가 되겠죠. 즉 부사 뒤에도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가르친다고 한다 해서 열심히 가르친다는 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 뒤에 인용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고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때도 이 친구를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좀 문법을 아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용언 뒤에 붙는 거는 저는 어미라고 배웠는데요. 이건 어미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미는요, 어간 뒤에 붙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요, 어미 뒤에 붙은 거예요. 알겠죠? 다시 순서대로 용언의 어간 더하기 어미, 이렇게 원래 하나가 끝나야 되는데 이 뒤에 간혹 가다가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이것도 예문을 통해 알려주겠습니다. 자, 승우가 문법을 가르친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가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승우가 조사가 아니죠. 가라는 조사가 붙으면 승우가 주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게 붙으면요, 문법이라는 것이 목적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 이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다. 이러면요, 역시나 이가 붙어서 이 수업이라는 것이 이 주어라는 게 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가 붙어서 최고라는 것이 뒤에 수업을 꾸며줄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관형어라는 걸 쉽게 알려주죠. 마지막으로 여기 또 이 노란색이 안 들어갔는데 이다라는 말이 수업이랑 함께 붙어서 서술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건 무엇이냐? 승우는 비문학도 가르친다. 이러면 자, 도 빼고 원래 을이 들어갔을 때 승우는 비문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요, 그냥 그 문장으로 끝의 의미는요. 그런데 승우는 비문학 도 가르친다고 하면요, 다른 과목도 사실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죠. 즉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더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승우는 문학조차 가르친다.
그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올리는 강의는 문법밖에 없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문학이랑 비문학을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와 단어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되죠. 승우는 문학과 비문학을 가르친다. 여기 보시면 문학이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비문학이란 두 단어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 있죠. 이걸 우리가 격조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말과 말을 연결해 주는 것을 접속조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조사는 격조사랑 보조사랑 접속조사 세 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격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조사는 아까 봤던 정의 다시 볼 거예요. 다른 말 뒤에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게 격조사예요. 자, 그런데 격조사는요 종류가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7가지가 나오는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 있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사실 문장의 성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언을 배웠을 때 문장의 성분이요. 주성분이랑 부속성분, 독립성분 세 가지가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마지막으로 독립어가 있다고 배웠죠. 즉 문장 성분이 7가지이기 때문에 격조사도 이런 식으로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즉 격조사는 문장의 성분을 지칭해주는 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요 주격조사는요 일단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가, 두 번째가 깨서, 세 번째가 에서, 네 번째가 서 이렇게 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은 학생들 중에 일부는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주격조사는 은는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문법을요 사실 국어 선생님한테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한테 먼저 배워요. 그래서 은는이가가 붙어있으면 주어다라고 잘못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은는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사예요. 주격을 나타내는 뜻이 있긴 하지만 분류할 때는 무조건 보조사라고요. 우리들은 주격조사를 4가지, 이가, 깨서, 에서, 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4가지라 그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눈에는 5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이가가 이 형태라서 그래요. 그럼 이 형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좀 어려운 개념이라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 형태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가지지만 의미나 기능이 완전히 같아요. 이럴 때 이 형태라고 하고요. 얘는 하나의 형태소이거나 혹은요 하나의 단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환이 승우가 공부를 한다 해서 자, 이랑 가가 주어를 만들어준다는 건 완전히 똑같아요. 기능상으로 완전히 같은데 다만 이가 붙었을 때는 앞에 받침이 있는 말이고요.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가가 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런 의문적인 환경 때문에 표기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이 형태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취급을 합니다. 뒤에 을을도 마찬가지죠. 자,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을, 없으면 를.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은, 없으면 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의미는 똑같지만요. 이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말하면 이 형태는 2종류가 있어요. 의문론적 이 형태라는 거랑 형태론적 이 형태라는 게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형태라는 개념 전체를 뭉뚱그려서만 알고 있어도 일단은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에서서 4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는 다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는 이다. 목적격조사는 을을. 이 친구도 앞에 본 것처럼 얘도 이 형태예요. 그냥 한 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복격조사 이가. 이 친구 똑같죠? 2개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처리하는 형태소인데요. 자, 주의할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주격조사 이가랑 복격조사 이가가 똑같은데요? 그렇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얘들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취급하지 않고요.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따가 선생님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격조사 의가 있고요. 참고로 부사격조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 설명하는 게 힘듭니다. 나중에 예문에서도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설명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격조사, 지금 아랑 야 두 개만 넣었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요 표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격조사의 종류가 무려 7가지나 있는데, 그런데 이 7가지 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다 외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의 답은 이거예요. 다 외우셔야 돼요. 단 하나 빼고. 부사격조사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빼고는요. 외울 필요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뭐 주격, 서술격 이런 말들 있죠.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례들입니다. 힘들겠지만 예문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이거 다 우리나라 말들이에요. 몇 번만 읽어보고 몇 번만 써보면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격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죠. 주격조사는 아까 말했듯이 이가, 깨서에서 서가 있는데 첫 번째 이가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이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두루 쓰이는 주격조사입니다. 얘는 뭐 높임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대상이나 뭐 동문백끼리 쓰면 되는 조사예요. 그래서 수완이 잘생겼다, 승우가 가르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말의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냥 선택적으로 바뀌는 조사가 이가가 되겠고요. 두 번째 깨서는 언제 쓰느냐? 얘는 주어를 높여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문법 요소에 가서 주체 높임이 되면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어쨌든 다시 주어를 높일 때 쓰는 거고요. 예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에 가신다랑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신다 중에서 둘 중에 사실 더 정확한 말은 깨서를 붙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에서가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게 해요. 일단 정의를 보면은 얘는요, 단체를 의미하는 말이 주어일 때만 쓰는 주격조사예요.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어 자리에 단체를 의미하는 말이 와야지만 쓸 수 있는 조사입니다. 예문을 보면은요, 학교에서 공원으로 소풍을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어를 찾아보려면 서술어랑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이 문장에서의 서술어는 맨 마지막 단어인 간다겠죠. 그런데 가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를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소풍은 학생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문장에서 찾아야죠. 이 문장에서는요, 학교라는 주체가 소풍을 가게 되죠. 즉 학교가 학생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체로서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에서라는 주격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라는 거는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언제 쓰이느냐? 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말이 주어일 때, 즉 주어 자리에 사람의 숫자를 나타낼 때만 유일하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요, 둘이서 몰래 사귀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지금 둘이라는 것은 이것은 수사죠. 그 다음에 여기 이라는 거는요, 좀 복잡한데 접사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둘이라는 말이 어쨌든 간에 사람의 수를 지칭하잖아요. 이 사람의 수를 지칭하는 말에 서가 붙어서 주어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요 세 가지예요. 왜냐면 이 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잘 안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항상 유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나온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나온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자주 나왔던 것은 자주 나온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미워하지 마세요. 문법 체계가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서술격 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서술격 조사는 딱 하나예요. 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다라는 말은요, 체언지에 붙는데 보세요. 문장 주체의 자격이나 지위 등을 서술할 때 쓰이는 조사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런데 아주 복잡한 내용을 다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갖고 온 겁니다. 다시 문장 주체의 자격이나 지위 등을 서술할 때 쓰이는 조사다. 예문을 보면 김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다. 이러면 김구라는 분의 자격이나 지위를 설명해주고 있죠. 즉 다르게 설명하면요, 무엇이 무엇이다의 무엇이다, 누가 누구이다의 누구이다, 여기에 붙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다는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얘는요, 가변어입니다. 자, 우리가 품사론
개관 시간에도 배웠는데 단어들은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냐? 모양이 바뀌는 형질을 가진 단어가 있고 모양이 안 바뀌는 성질을 가진 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앞서 배웠던 체어는요, 얘는 무조건 100% 다 불변어들인데 조사들 중에서는요, 딱 이 친구 하나만 가변해요. 얘만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문법적으로 형태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활용론 시간에, 즉 여기 단어의 종류가 다 끝난 다음에 활용론으로 가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한 사례는 볼 겁니다. 이제 이다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김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예를 들어 의문으로 바꾸면 김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이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격조사 보겠습니다. 목적격 조사는 아주 단순하죠. 그냥 을이랑 를 하나예요. 보시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에 쓰이는 조사다. 다시, 이 동작의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서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서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에 쓰이는 조사를 목적격 조사라고 한다. 을, 를 두 종류가 있는데 참고로 사실 이거는 나중에 문장의 성분으로 하면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다만 지금 설명하면 내용이 좀 꼬이니까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목적어를 지시하는 말 정도로 기억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가 있는데요. 이 복격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보어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어가 뭔지를 좀 먼저 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가 아니죠. 지난 강의에 체언을 강의할 때 선생님이 한 번 얘기하기는 했어요. 뭐냐면 되다라는 말이랑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 의미가 되게 불충분해요. 원래는 이 되다랑 아니다 비슷한 말들 있죠. 용언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 개만 의미가 불충분해서 이거를 도와주는 말들이 필요해.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서 되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승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뭐가 되는데 이상하죠? 그 다음에 승우가 되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대학생이랑 가수라는 말을 집어넣어야지만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불충분함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불충분한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라서 보어가 되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복격조사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니다도 마찬가지예요. 수환이 대학생이 아니다에서 대학생을 빼버리면 의미가 어색하지만 집어넣으면 의미가 충분해지고요. 수환이 가수가 아니다 해서 빼버리면 어색하지만 집어넣으면 의미가 충분해지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복격조사에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이랑 가의 형태가 주격조사 이 가랑 똑같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써놓은 것처럼 모양은 동일하지만 의미의 기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이 주격조사 아니죠. 복격조사죠. 미안합니다. 다시. 자, 복격조사 이가는요. 뒤에요. 반드시 되다랑 아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주격조사는요. 되다랑 아니다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만 갖고 설명이 좀 불충분하면 여기 있는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승우가 대학생이 되다 해서 되는 주체는 뭐냐면 대학생이 아니라 승우예요. 그죠? 승우가 되는 건데 승우가 뭐가 되지? 해서의 뭐지가 바로 대학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환이 대학생이 아니다 해서 아닌 주체는 수환이에요. 그런데 수환이가 뭐가 아니지? 해서 그 뭐가가 바로 대학생이라는 이 보어예요. 알겠습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서술어랑 관계를 봐서 서술어의 주체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되다랑 아니다에 불충분한 의미를 보충하면 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헷갈릴 텐데 이거를 갖고 막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이제 빼도 되겠네요. 얘는 그냥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붙으면 그냥 100% 무조건 관용어입니다. 어쨌든 무조건 관형격 조사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보시면 얘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는 체언이나 혹은요 체언 말이 좀 이상한데요. 다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는 체언이나 그 다음에 체언구실을 하는 말에 쓰이는 조사다. 여기서 이제 좀 꼬이는 게 뭐냐면 지금 체언구실을 하는 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냥 체언처럼 생긴 거라고 일단은 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높아심에 좀 이제 좀 설명하면
이 용언들 중에 뒤에 명사형 전성음이라는 걸 붙이면 명사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요. 이게 원래는요. 옳고 그르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그르다라는 말 어간 그르 뒤에 미음이라는 걸 붙이면 그름이라는 말로 바뀌는데 이게 어떨 때는 명사하고 어떨 때는 그냥 계속 형용사예요. 아마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이거 활용문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의 붙어 있으면은 그냥 관용격 조사예요.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여기는 예문은 뭐 생략하죠. 여섯 번째 부사격 조사. 자, 이게 이제 선생님으로 하여금 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인데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사례가 되게 많아. 대표적인 것만 보여줄게요. 종류가 이만큼이에요. 막 벌써부터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다 외워야 되느냐? 당연히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와요. 다시 뭐라고요?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나와요. 특히 여기 사용되는 용어들은요. 중간중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외우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이해는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처소라는 게 먼저 설명해 줄게요. 이 부사격 조사 중에서 처소 부사격 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장소 있죠. 근데 그 장소라는 것은 꼭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장소나 공간을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처소 부사격 조사라 그래. 다시 처소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라서 사람 마음도 처소고요. 여기 뭐 학원이나 학교도 처소고요. 저녁 시간이라는 시간도 처소예요. 알겠죠? 예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시골에 산다. 이건 물리적인 처소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이것도 물리적인 처소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가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 같은 것도 우리가 이 처소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로 처소 부사격 조사가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 부사격 조사요. 얘는 말 그대로요. 도구로 사용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예문을 보면 연필로 그림을 그리다. 대화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격 부사격 조사인데요. 로랑 로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똑같은 게 아니죠. 요게 좀 헷갈리죠. 요게 좀 유사하죠. 로서랑 로서가 좀 유사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논술 같은 거 글쓰기 할 때나 뭐 장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글 쓰는 상황에서 좀 이제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요. 위에 써라고 된 거는요. 전부 다 도구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로서라고 된 거는요. 얘는 어떤 자격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로서를 붙일 때 앞에 사람을 붙여야 되면은요. 그러면 그냥 로서고요. 앞에 사람이 아니면 로서라고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설명으로는요. 도구를 나타낼 때가 로서고요. 자격을 나타낼 때가 로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 부사격 조사요. 예문. 요란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거죠. 그래서 애가 사용된 거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한 일인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 때문에 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교 부사격 조사. 얘는 말 그대로요. 어떤 거랑 다른 거를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는 성격이 얼음과 같다. 지금 얼음과 같은 즉 이 성격을 얼음이랑 비교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소처럼 미련하다. 즉 그의 미련함이 소와 같다라고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크다. 아들이 아빠하고 닮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함, 공동 동반 부사격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부사의 종류입니다. 보세요. 친구들과 밤 늦도록 놀았다. 이 친구도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오타가 있네요. 나예요, 나.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영화 중에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민식 씨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멋있게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하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바뀐 부사격 조사라는 게 있는데 얘도 뭐 예문으로 그냥 보죠. 얼음이 물로 변했다.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단어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부사격 조사라는 게 있는데 라고 고라고 해서요. 멋이 중원디? 라고 물어봤다 해서 지금 이 라고가 앞말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즉 인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녀는 별이 아름답다고 속삭였다. 여기서 고두요. 그녀가 한 말을 살짝 모양을 바꿔서 그냥 보여준 말이 되겠죠. 어쨌든 뭐 이게 직접이고 이게 간접이라는 뜻이 있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문장의 구조에 들어가서 겹문장이 되면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런 모양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문제에서 처서란 말을 봤을 때 혹은 비교 부사격이란 말을 봤을 때 그냥 그런 뜻이겠거니라고 연상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사격 조사의 사례를 다 외운다는 건 정말 부질없는 짓이에요. 선생님이 대표적인 것만 넣어놨을 뿐이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사격 조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주격도 아니에요. 아니고 서술격도 목적격도 관용격도 아니고 그냥 다 아니에요. 그럼 부사격 조사예요. 알겠죠? 물론 이거에 주의할 점도 하나 있긴 있어요. 보조사랑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보조사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요. 마지막이 아니죠. 자, 마지막이 아니라 부사격 조사의 마지막이에요. 알겠죠? 부사격 조사를 공부할 때 좀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 에서라는 게 있어요. 이 에서라는 거 여러분들 지난번이 아니죠. 요 강의 앞부분에 주격 조사를 공부할 때 보면 순서대로 하면은 이가랑 깨서랑 에서랑 서가 있었는데 가운데 있는 이 에서 이 친구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주격이고 하나는 부사격인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세요. 자, 주격조사에서의 에서는 뭐였냐면은 학교에서 공원으로 소풍을 간다고 해서 가는 행위의 주체가 학교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잘 보면 어때요? 요 에서는요. 학생들이 주체죠. 여기서의 학교는 시험을 보는 장소, 즉 처소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죠. 즉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헷갈리겠지만 주격조사랑 부사격조사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서술 행위나 혹은 서술 성질 상태 이런 것들의 주체이냐 아니면 어떤 장소나 원인을 설명하느냐. 특히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사실 이건 잘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친구는 처소의 의미, 이 친구는 서술 행위 혹은 서술어의 주체의 역할을 때 쓰는 말이다. 알겠죠? 자, 요 정도로 구분해보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혹격조사에 대해 보겠습니다. 혹격조사는요. 호자가 부를 호자고요. 이거는 독립어에만 사용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 야랑 여, 이어랑 이시어가 있는데요. 각각 예문을 보면 아, 야는요. 그냥 편하게 쓰는 말입니다. 자기 친구들, 동생들 이렇게 쓰는 말이라서 불러보면은 소연아 공부 안 하고 어디 가니? 사실 여기서 이거 안 붙여도 상관없죠. 그죠? 사실 이거 뒤에 없어도 소연이를 부르는 행위 자체는요. 큰 지장을 받지 않죠. 이런 식으로 독립되어 있는 말들 그 단어 뒤에 붙이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우야 놀러 가자 마찬가지겠죠. 이 아랑 야의 차이는 앞말의 받침이 있고 없고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했던 이 형태랑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랑 이어가 있는데 얘는 좀 더 정중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사실 혹격조사는 기본적으로는요. 구어적인 상황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안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소연이라는 학생한테 서연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요. 선생님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냥 선생님 하면 되는 거지. 원래 기본적으로 혹격조사는 높은 사람한테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어적 상황이고 근데 문장에서 사용될 때 문어적인 상황에서는요. 높은 사람한테 여나 이어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안 쓰죠. 특히 님이여 제발 돌아오소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시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유사한 걸로 뭐가 있냐면 이시어가 있습니다. 얘는 상대방을 완전히 높이는 건데 이것도 구어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런 말을 진짜로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이거를 딱 듣는 순간 나도 얼어붙고 다른 친구들도 얼어붙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문어적인 상황에 쓰는 말이지만 이 이시어랑 여랑 이어도
폭격 조사라는 거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진짜로 이 조사 중에서 격조사는 끝냈어요. 뭐 강의 촬영하는데 시간이 내가 얼마큼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조사 자체가 사실 설명의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보조사랑 접속조사는 이건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강의가 진짜 길어질 수도 있고요. 강의가 좀 작아질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 안녕.